안녕하세요. 서동수입니다. 오늘은 폭락한 전기차주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원인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반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최근 2차 전지 밸류체인, 전기차 밸류체인 업체들의 낙폭들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점이고, 요게 이제 현재가, 이게 낙폭입니다. 34.4%, 50%, 52%. 특히 소형주들은 상당히 좀 낙폭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못지 않네요. 포스코 캠텍. 그리고 이제 SDI라든가 LG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덜하기는 한데, 제가 한 3년 동안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보면서 이전 고점에서 30% 넘게 빠졌던, 이렇게 제일 많이 빠졌던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올해 2차전지라든가 전기차의 성장이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주었던 성장 섹터에 많이 줬던 멀티플들을 좀 이렇게 앗아가는 이러한 시점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걸 좀 보여주고요. 원인 보시죠. 첫 번째로는 ESS 화재예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21곳에서 화재가 나서 이것들 지금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신규 수주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고 관련된 매출 당연히 없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충당금 같은 경우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겠죠. 이거 이제 6월 초에 발표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까지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좀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나게 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최근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주가의 하락, 특히나 LG화학 이렇게 낙폭이 큰 것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인스톨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화재 사고 이제 현황 자체가 LG화학 쪽에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이 가장 좀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어쨌든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6월 초에 발표하게 되면 어쨌든 최고의 시점은 지나가는 것이고, 뭐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LG화학 1분기에도 뭐 충당금 1200억 적립해 놓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나게 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보조금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뿐이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올해부터 보조금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데이터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뭐 테슬라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테슬라가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마켓 쉐어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미국 자동차 월별 판매 동향인데요.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달 볼게요. 작년 12월 달에 전 세계에서 22만 4천 대 중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팔렸냐면, 그리고 25,400, 32,000 정도, 한 15% 정도 됩니다. 절대적인 MS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렇게 좀 판매량 볼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른 타사 메이커들의 전기차들도 비슷한 흐름들은 다 가져가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현금 유동성 위기가 뭐 닥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가 망하면 분명히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적어도 완전히 뭐 갑자기 유동성 고갈되면서 부도를 신청했다 이런 일만 없으면 어쨌든 성장세는 이어간다라고는 보면 되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시장의 펀더멘털상, 센티멘털상 분명히 영향력을 분명히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 미국은 아니고 기사 하나 이거 보시면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게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차량 인도 대수거든요. 테슬라가 18년도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9만 대를 인도를 하면서 성장 많이 했다. 17년도 대비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3만 대에서 9만 대로 있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3배 넘게. 이랬던 게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주가도 작년 말 정도에는 거의 고가까지 갔다가 1분기에 6만 3천 대로 이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주가의 낙폭 하락이 시작이 되더니 이제 뭐 앞으로 성장성 문제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2020년도부터 중국에서 한 10만 대 정도 테슬라 그 모델들을 팔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시장이 지금 이렇게 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조금 약간 불투명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돈도 별로 없고 돈도 고갈되고 있는 상황,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 보시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내 엠플로이들한테 공장 워커들한테 이메일 보내는 거는 이번 2분기에는 한 9만 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요거는 좀 그래도 상당한 반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테슬라에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지금 2020년도에 중국에서 램프업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크게 늘어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기당 한 10만 대 정도 이렇게 파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뭐 돈 번 적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 뭐 한 2-30불 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계속 올랐지만 한 10배 가까이 올랐지만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10만 대 분기당 10만 대 정도 생산을 해놓은 게 이제 꼭지를 치니까 이거 아직 이제 여기서 멀티플 주면서 막 보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센티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지속적인 하락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테슬라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망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15%면 절대적 비중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지금 보조금 축소의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망하거나 그러면은 절대 안 되고 바통 터치를 좀 해야 되죠. 경착륙을 하면서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또 보조금 이슈 조금 말씀드리면 6월 25일부터 중국에서도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매스가 줄어드는 볼륨이 줄어드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그 테슬라의 2분기 실적, 2분기 판매량, 인도량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등을 해서 단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세게 밀어붙일 만한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이 6월 25일부터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또 폐지가 되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볼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인해서 차량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냥 시장 이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가 뭐 맛이 갈 것이냐 이런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폭스바겐 전 세계에서 R&D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ID3라는 모델을 5월 8일날 어버이날 예약을 했는데 하루 만에 10,000대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이제 뭐 대량 생산도 하기 힘들고 돈도 맨날 없고 근데 폭스바겐은 대량 생산 당연히 잘할 거고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50조를 들여가지고 이 MEB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뚜껑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배터리 팩
용량만 조금씩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가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 팩만 그냥 뭐 SDI, 이노베이션, CATL 이런 데에서 그냥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받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차량 가격이 한 400km 달리는 코나 같은 경우 4천만원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2,500만원 되는 소나타 깡통 사는 게 나을 수도 훨씬 낫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불편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차값이 한 1,000만원 차이 나면 기름값이, 유류비가 얼마가 들건 별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전기차 구매 저해 요인이 이제 또 따온 거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가격하고 드라이빙 레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중뛰게 지금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빠지게 되고 4천만원을 주고 400km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좀 어중간한 겁니다. 그렇지만 3세대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500km는 또 넘어가게 되고, 사실 5,600km 정도 간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 가솔린 자동차 타면서 누가 기름 뭐 막 꽉 채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5만원씩 끊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러한 부분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드라이빙 레인지는 분명히 늘어나게 될 거고, 이 ID3가 3만불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불에다가 1,000만원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면 한 1,000만원인데, 뭐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뭐 500만원, 250만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3만불 정도 실질적으로 돼가지고 차가 가격이 보조금 받아서 한 2,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유류비가 20%밖에 안 드니까, 에너지 그 보수 비용 자체가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반대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대당 한 300만원 정도는, 3,000불 정도는 적자가 난다고 해요. 어쨌든 폭스바겐은 준비를 해서 이 테슬라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이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어떻게 됐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로 가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뭐 이게 확신이 없으시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ESS 부분은 6월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망하지만 않으면 이 완성차 업체들 2020년도부터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상용화된 양산되는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주는 시작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LG화학도 지금 110조나 받아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은 확실하고, 이 우리 하락 폭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힘든 수준까지는 이미 와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힘들 내시고, 아무튼 뭐 좋은 재료라든가 또 이제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또 준비해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